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14번째. 이번 주에는 여자 사주에 들어있으면 남편과 생별사별한다는 부성인묘의 작용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부성인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분 사주에 작용한다, 그리고 남자덕이 많이 약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부성인묘가 어떤 의미이고 사주에 어떤 것이 부성인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작용력이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부성인묘라는 뜻은 지아비 부자의 별성, 들립, 무덤묘자를 쓰고 있네요. 즉, 지아비가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죠. 남편이 무덤에 들어간다니 바로 생별사별로 가부팔자가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 사주에 작용력이 있다는 말도 되고요. 자, 먼저 이 부성인묘가 사주팔자에 어떤 의미 부성인묘가 되는지를 알아보자고요. 먼저, 자, 일간이 간목과 을목이 될 때, 축토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병화와 정화, 불일간일 때는 진토가 부성인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 흑일간이죠. 이럴 때는 미토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그리고 경금과 신금 있죠. 세일간이죠. 이거는 술토가 부성인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계, 물이죠. 물일간은 역시 술토가 부성인묘가 됩니다. 그래서 축토, 진토, 미토, 술토 이러한 게 부성인묘라는 거 외우셔도 되고, 또 이 부성인묘가 12운성에서 나왔거든요. 12운성으로도 이 부성인묘를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갑을, 나무일간한테 관성이 뭐죠? 나무를 극하는 오행이니까 바로 쇠가 관성이 되겠죠. 쇠의 양간이라는 것은 천간에 있는 양기운이죠. 그러면 경금이 된다는 얘기죠. 경금을 12운성에서 찾아보면, 묘고를 찾아보면은 축토가 걸릴 겁니다. 바로 이 묘고가 부성인묘가 된다는 얘기죠. 경금이 부성이니까 관성이면서 부성, 지아비 부자를 써가지고 이 갑을 나무일간한 때는 관성, 지아비를 뜻한 이성 배우자를 뜻하니까요. 그래서 축토가 부성인묘가 되고, 병정, 불일간은 뭐죠? 관성이 바로 물이죠. 물이 극하니까요. 불을. 자, 물의 양간은 임수가 되죠. 임수에 12운성을 돌려가지고 묘고를 찾아보면 진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진토가 부성인묘가 되고요. 자, 무기, 흑일간은 바로 나무가 관성이죠. 나무의 양간은 간목이죠. 간목에 12운성을 적용해 보면은 미토가 묘고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토가 부성인묘가 되고, 경신, 세일간이죠. 세일간은 불이 관성이 되죠. 불의 양간은 병화죠. 병화에 12운성을 돌려가지고 묘고를 찾아보면 술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술토가 부성인묘가 되고요. 다음에 임계, 물일간은 흑이 바로 관성이 되죠. 흑의 양간은 무토가 된다는 얘기죠. 무토에 12운성을 돌려서 묘고를 찾아보면 술토가 묘고가 됩니다. 그래서 술토가 부성인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오행이 부성인묘가 되고, 축토, 진토, 미토, 술토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12운성으로 찾아가지고 묘고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둘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아비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흉한 부성인묘가 여자분 사주팔자에 있다면은 사라이별, 즉 이혼수요, 주거이별, 즉 사별수요, 또는 남편이 병영하고 무능하며 남편이 있어도 전혀 득이 아닌 실이 되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아주 왼수죠. 이성 배우자 복이 없는 겁니다. 특히나 사주팔자에 관성이 부성인묘로 놓이면 더욱 흉하게 됩니다. 독수공방, 외롭고 고단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흉한 부성인묘도 사주 형국을 잘 파악해서 관성이 흉한지 아닌지, 그리고 관성의 상태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부성인묘의 적용력을 좀 더 깊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을중년, 무자월, 정미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이성 배우자운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성인묘가 있는지 그리고 자격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내편은 같은 불이나 비겁인 같은 불이나 나무, 불을 생겨주는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 미토 안에 정화 조그만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작은 나무와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지장간, 미토 안의 을목, 진토 안의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내편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나무, 작은 나무, 을목과 큰 나무, 간목뿐이네요. 내편이 너무 없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흙이 되겠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식상인 흙을 먼저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 월간의 무토 광활한 대지, 일지의 미토 작은 흙, 시지의 진토 큰 흙이 있네요. 상당히 흙들이 세력을 많이 이루고 있죠. 큰 흙, 작은 흙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역시 나와 있는 건 없고 축토 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그리고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은 물이죠. 물은 자수, 월간에 자수, 월지에 자수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 안의 개수, 그 다음에 진토 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 중에서 흙기운이 상당히 세력을 많이 이루고 있죠. 그러니 내 편이라고는 을목, 간목밖에 없어서 세력이 내 힘을 빼가는 세력인 흙기운이 많아가지고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가 됐죠. 이 흙들이 너무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가 약해졌는데 이 사주가 이 간목이 정한테 목생화가 되나요? 안 되죠. 오히려 목다하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간목으로 인해서 불이 꺼졌네요.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 을목은 너무 멀고 그러니 더더욱 사주가 약해져서 제약사주까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자, 이 사주를 보면 자축 합토가 보이네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합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고요. 이 자수는 조그만 물인데 큰 흙이 광활한 대지에다 물 주랴. 그 다음에 미토, 지글지글 끓는 흙에다가 물 주랴. 그 다음에 불 견제하랴. 나무에다 물 주랴. 고갈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흙에게 막혀가지고 물이 썩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살 길을 찾아보니까 옆에 보니까 축토가 보이네요. 자축 합토를 합시다 하면은 축토야 흙이기 때문에 변해도 그만 안 변해도 그만이니까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자축 합토가 됐네요. 합토가 되면서 이 사주가 세 가지 오행으로 되죠. 세 가지 오행. 나무, 불, 흙. 세 가지 오행이 되죠. 이 물은 흙이 돼버렸으니까 삼상격이 돼야 되는데 삼상격이 이 사주가 안 돼요. 눈치채셨죠? 간목이 목다시고 그래가지고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은 미중에 정화를 잡고 운기에서 큰 불이 와야 돼요. 큰 불이 오게 되면 삼상격을 이루죠. 목생화, 화생토로 삼상격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거의 삼상격이 잡격이 돼서 일반격이 됐는데 운에서 불이 오게 되면 사주의 바란스가 맞춰지면서 삼사극을 이루면서 운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희신은 불이 되겠습니다. 불도 큰 불. 이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에서 이성 배우자운을 한번 논해보자고요. 불의 관성은 뭐죠? 이성 배우자니까 물이죠. 물의 힘이 어떤가 보자고요. 하나 자수 있는데 이거는 자축 합토가 돼서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지장간 안에 축토 안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진토 안의 개수만 남아있네요. 이 물이 어떤가요? 흙에 다 막혀서 썩어가고 있죠.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성 배우자운이 너무 약한 사주 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걸 보니까 시지에 보니까 진토가 보이네요.
진토가 바로 부성인묘죠. 부성인묘. 병정 풀의 관성은 물인데 물의 양간인 임수의 12운성에서 돌려보니까 묘고가 진토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토가 부성인묘가 되면서 사주팔자에 물이 말라버리면서 상당히 배우자운이 약해졌는데 부성인묘까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네요. 그래서 부성인묘가 제대로 작용력을 가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일지에 미토가 양인살이 되네요. 양인살은 칼을 쥐고 싸운다는 살이죠. 그러니 부부가 상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사주팔자에 배우자운도 물도 거의 고갈되게 생겨서 배우자운이 약하고 거기에 부성인묘까지 있어가지고 더더욱 배우자운이 약해지면서 미토 양인살까지 있어가지고 이성 배우자운이 너무 약해서 이분은 이혼수, 재혼수가 많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성 배우자운이 약해진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사주입니다. 을미년, 무자월, 무진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에서도 이성 배우자운을 한번 알아보고 또 부성인묘가 있는지 또 작용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오행인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이 네 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무토, 광활한 대지,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흙의 네 편은 같은 흙이나 비급인 흙이나 흙을 생겨주는 불이, 인성인 불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의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일지의 진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죠? 흙기운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사환의 무토가 함장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성이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정화 작은 불, 시지의 사화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네 편이 많죠. 미토, 무토, 진토, 비겁하고 정화, 사화, 인성하고 이렇게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네 편이 많으니 사주가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많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 내 힘을 빼가 놓으니까 식상,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이 뭔가요? 흙이 생겨져 놓으니까 쇠가 되겠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사화 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안에 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관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에 을목 작은 풀이 있네요. 작은 나무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미토 안에 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은 나와 있는 것은 을목과 자수, 작은 풀과 작은 물밖에 없죠. 내 편은 이렇게 큰 흙, 작은 흙, 큰 불, 작은 불 해가지고 세력을 상당히 이루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내 편이 많고 상대편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심각한 사주가 됐네요. 심각한 사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사주가 됐고, 그러면은 용신은 할 수 없이 자수를 잡아야 되겠죠. 조우적으로 보면 이 물이 고갈되게 생겨서 사주가 상당히 건조하죠. 그래서 조우나 억부나 자수를 잡는데 자수 용신이 너무 신약하죠. 자수가 거의 흙에게 힘 뺏기고 불견지하라 나무에다 물주라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네요. 그러니 용신이 약해서 상당히 삶에 굴곡이 있겠어요. 희신은 쇠를 받으면 좋겠네요. 큰 쇠가 와서 이 많은 흙을 설기시켜주고 물로 금생수까지 해주니 통간, 억부, 조우로서 쇠가 희신으로서 큰 쇠가 가장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분의 이성 배우자운을 찾아보자고요. 부터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뭐죠? 나무가 되겠죠? 나무가 어디 있나요? 연간의 을목, 작은 풀, 그 다음에 지장간의 미중의 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있네요. 어떤가요? 나무가 일단 물을 못 먹어서 힘이 없고 이 많은 흙, 무토, 진토, 미토, 흙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 토다 목절이 되겠네요. 이 많은 흙에 작은 풀들은 묻혀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힘이 하나도 없죠. 미토 안에 을목도 마찬가지고 진토 안에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미토 안에 지글지글 열기가 있는 흙이다 보니까 여기다 뿌리를 못 내리니까 고사직전이고, 그러니 나무들이 힘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토다 목절, 그 다음에 물을 못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미토, 상당히 열토에게 뿌리를 못 내리고, 그래서 나무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성 배우자운이 없는데, 살펴보니까 부성인묘가 없는가 살펴봤더니 미토가 있네요. 미토가 부성인묘가 되죠. 부성은 아까 나무라고 그랬죠. 흙에게 나무는 양간이 간목이 양간이 되고, 간목의 12운성으로 돌려보면은 묘고가 미토가 걸립니다. 그래서 미토가 부성인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거의 힘이 없고 부성인묘 미토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배우자와 생별 사별할 수 있는 사주팔자라 상당히 남자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부성인묘가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무진, 이것도 백호죠. 백호에다가 또 무진이 간여지동이죠. 일간하고 일지 배우자궁하고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으면 간여지동 백호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더 이게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사주에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힘이 없고, 거기에다가 부성인묘가 제대로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간여지동과 백호살이 있어가지고 더더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한, 상당히 배우자운이 약한 여자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사주팔자입니다. 병원년 무술월 임술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한번 이성 배우자운을 파악해보고 부성인묘가 있는지 또 자격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되겠죠.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4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물의 4편은 같은 물이나 비겁이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쇠가 4편이 되겠네요. 같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에 자수 조그마한 물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술토안의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4편이 경금과 자수밖에 없죠. 지장간에 조그마한 쇠 신금밖에 없고, 그러니 4편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주가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나무, 그 다음에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네요. 나무를 찾아볼까요? 식상. 나무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죠. 지장간에 없고 무식상이 되겠네요.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병화 큰 불, 연지에 오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에 무토 광하는 대지, 월지에 술토 광하는 대지, 일지에 술토 광하는 대지가 있네요. 그죠? 상당히 큰 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네요. 자, 4편보다는 상대편이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무토, 술토 큰 흙이 이렇게 세력을 잃어가지고 상당히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가 약해졌어요.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4편이라고는 경금과 자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병화 오화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흙을 다 생하고 있죠. 그러니 흙의 기운이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흙들은 하는 일이 뭔가요? 이 물을 갖다가 가둬놓고 거의 썩게 만들고 있네요. 이 무토, 술토는 광활한 대지가 3개나 조합되어 있고 화생토까지 받고 있으니 상당히 큰 흙이 물을 막고 있으니 이 물은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뭐죠? 이 흙이 원수가 됐네요. 흙이 나를 죽이려는 형국이다 보니까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국이 됐네요. 용신은 경금이죠. 그리고 희신도 쇠가 오면 좋겠네요. 쇠가 와서 이 많은 흙을 설기시키고 물에게 통관을 시켜준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주는 억부 통관으로 쇠가 오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사주에서 흙이 왼수가 됐어요. 흙이 뭔가요? 이분한테는 물한테는 관성 남자가 이 흙이 됐네요. 그러면 흙이 왼수가 됐죠. 그러니 배우자원이 매우 이성 배우자가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형상이다 그러니 귀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배우자 운이 안 좋은데, 그러면은 부성인묘를 찾아보니까 술토 월자하고 일지에 두 개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임수의 관성은 흙이죠. 흙의 양가는 무토라는 얘기죠. 무토의 12운성으로 묘고를 찾아보니 술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성인묘가 된데, 술토가 바로 부성인묘가 두 개나 위치해서 너무나 흉한 배우자운을 더 흉하게 만드네요. 배우자운을 약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도 바로 부성인묘가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관성이 부성인묘로 잡혀있죠. 이거는 따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이성 배우자운이 약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거기다가 임술이 백호죠. 배우자 자리에 백호살까지 끼어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에 흙기운이 나를 죽이려는 왼수 같은 녀석이 됐고, 술토 그 부성인묘가 따블이 돼 있고, 더군다나 관성이 배우자운을 가리키는 관성이 부성인묘로 있으니까 더욱 이 이성 배우자운을 안 좋게 하는 그런 살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임술 백호까지 있어서 이 사주는 너무나도 이성 배우자운이 약한 그런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성인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성인묘가 어떤 것이고 어떤 작용력이 있고 사주팔자에 어떨 때 작용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사주풀이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